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검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산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고 윤창호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지난달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운전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이 최근 한 달간 벌인 집중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842명. 특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실태는 어떨까요? 올 들어 10달 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16건. 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까지 나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법원에 몰수 신청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된 뒤에 1시간 만에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 치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에겐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치과 의사 35살 조모 씨가 대리기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욕설과 함께 대리기사를 몇 차례 더 때린 조 씨는 차를 몰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 대리비 1만 원을 받지 못한 기사는 조 씨를 따라가 승강기에서 만났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를 본 조 씨는 대리기사를 또 때립니다. 폭행도 폭행이지만 또 운전을 해서 저렇게 내려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뛰어서 쫓아 내려갔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폭행해버리고 자기가. 그런데 1시간 전 조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었습니다. 울산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부산까지 비틀대며 차를 몰다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보내줬더니 기사를 폭행하고 2차 음주운전까지 한 겁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귀가시켰으나 나중에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폭행을 하였고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또다시 운전을. 조 씨는 이미 8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오늘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앳된 학생들이 저마다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교실 한가운데는 정겨운 난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빼곡히 들어앉아 있죠. 얼핏 봐도 한 대략 70명 정도는 돼 보입니다. 더 앉을 공간도 서 있을 곳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교실을 콩나물 교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 모습입니다. 한 명 한 명씩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등교를 마친 후에 확인을 해보니 모두 23명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0명이 더 많았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5만여 명 줄었고 10년 동안 학교 17곳이 폐교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부산의 학령 인구 절벽, 김효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탁구 수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이 학교엔 3학년 학생뿐, 3개 학급에 81명이 전부입니다. 내년 봄 폐교를 앞두고 있어 2년 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도 지구에 지금 거의 인구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학령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들이 많이 줄고. 이번엔 삼복도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200명이 넘었지만 지난해 61명을 끝으로 문을 닫았고 지금은 도서관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완전히 폐교 조치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아이들이 부산의 학령 인구 절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37만 5천여 명에서 올해 32만 명으로 5년 새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2위지만 3위인 인천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까지는 부산이 111명 더 많지만 내년부터는 2,100명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수의 감소는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폐교로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올 들어 폐교한 학교는 모두 4곳. 내년에도 4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라진 학교만 전체 17곳에 이릅니다. 단순하게 학생이 작은 것만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갖다. 부산은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구 자연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고 외부 인력 유입마저 끊기고 있어 학령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단순히 학생들이 몇 명 줄어드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부산 교육의 추락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 재활 서비스 시설도 부족해서 병원에서의 평균 입원 기간도 길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동아대 산학협력단이 알코올 장애와 조현병 등 부산 시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부산 지역 알코올 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477일로 전국 평균인 306.5일에 비해 5달 이상 길었습니다.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입원 일수가 전국 평균이 환자 1명당 2년 정도인 703일이었지만 부산은 988.9일로 3년에 육박했습니다. 정신질환 재활시설이 부족해 병원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태어나서 갈 곳이 잘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구축돼야 퇴원 후에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이분들이 퇴원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 지역 정신재활시설은 불과 13곳. 이에 비해 서울은 무려 117곳으로 약 10배에 달했고 대전만 해도 부산의 2배가 넘는 28곳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4년 안에 정신재활시설 8곳을 더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재활시설이 없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재활시설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부산은 첫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뒤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2년이 걸려 6개월이 걸리는 선진국과 비교해 사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 계획에도 반영해 정신건강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수영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 변전실에서 작업자 33살 A씨가 감전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변전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변 아파트 105가구가 5분가량 정전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통신망 작업을 하던 A씨가 변전실 배전판을 잘못 건드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한 명이 얼굴 쪽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한 대가 전소되고 옆에 있던 다른 승용차도 절반가량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은 남성이 직접 불을 질렀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사하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서 첫 차 운행을 준비하던 열차의 집전 장치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첫 차 출발 시간이 오전 5시 4분에서 오전 6시 40분으로 1시간 36분 늦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신호를 오인한 기관사가 실수로 선로에 잘못 진입하면서 집전 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3.1운동 100주년 부산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정현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33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원들은 100주년 기념식은 물론 대표 기념사업인 부산항 100년 연락선의 기억 공연을 준비해 질곡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부산과 부산항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부산시청에서 지역 건설 관련 7대 단체 회장들을 만나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건설 경기 악화가 부산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산 조정지역 해제와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건설단체들은 정부의 SOC 사업 축소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정지역 해제와 기술 설계 용역금의 현실화, 또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주민등록법을 어긴 혐의로 윤종서 중구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17억 원가량 축소하고 실제 살지 않는 곳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부산의 치매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공개한 초고령사회 부산의 치매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7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증가율이 부산은 15.1%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대구 15.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치매 환자를 파악 관리하는 부산형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 지원 체계인 부산형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988년 학생운동 중 투신해 숨진 부산대생 양영진 민주열사의 가족이 부산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양 열사의 가족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영진이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며 부산대에서 추진하는 11.6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에 기금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8월 2017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장에서 양 열사에게 명예학사 학위증을 수여했습니다. 해운대구의 호텔들이 저가 출혈 경쟁을 막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해운대구 호텔업계는 최근 해운대구청의 주도 아래 해운대구 호텔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해운대 지역 5성급과 중대형 호텔 관계자 등 28명이 회원으로 참석해 내년부터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